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의 설레임입니다. 한미 무역협정이 극적으로 타결에 이르면서 우리 증시에도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코스피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건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투자 전략 펼치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인사이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소희, 유예빛, 전승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증시 마감 시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전일에 이어서 강한 상승세를 보인 엔비디아 덕분에 상승 출발은 했지만 곧이어서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12월 추가 금리 인하가 불확실하다라는 발언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 정소희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정소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연일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던 뉴욕 증시였는데요. 오늘은 다우존스가 소폭 하락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장 초반에는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파월 의장의 추가 금리 인하가 불확실하다라는 발언이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자세한 마감 지수 보시면요. 오늘 다우존스 하락했습니다. 0.16% 하락하면서 47,632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반면 나스닥은 오늘 홀로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가 시장의 상승세를 끌어올려줬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나스닥 오늘 0.55% 상승하면서 23,958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거의 움직임이 없는 S&P 500 보합권에 머물면서 6,890.5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왜 이런 흐름이었는지 뉴스와 함께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시죠. 우선 오늘 10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됐습니다. 오늘 0.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를 결정했는데요. 이로 인해 기준금리는 기존 4에서 4.25%에서 3.75에서 4%로 내려가게 됩니다. 올해 들어서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동결해 왔었는데요. 지난 9월에 0.2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서 두 번째로 한 달 만에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고 두 번째 금리 인하입니다. 올해 FOMC 회의는 12월 9일에서 10일에 한 차례 더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서 파월 의장이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시장 흔들렸습니다. 파월 의장은 오늘 금리 인하를 결정한 뒤에 회견에서 향후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오늘 회의에서 위원 간 강한 견해차가 있었다는 말을 전했는데요. 이러한 발언이 오늘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12월 연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해온 것에 대해서 12월 추가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오늘 파월 의장은 미국 노동시장의 둔화가 뚜렷하다면서 고용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회의 후에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노동시장이 명확하게 식어가고 있으며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최근 몇 달 동안 높아졌다. 이번 0.25%포인트 금리 인하의 결정 배경을 직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 고용과 인플레이션이라는 두 목표 간의 긴장을 균형감 있게 조정해야 한다. 최근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커진 만큼 이 위험의 균형이 이에 맞춰서 이동했다는 의견도 함께 내놨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보다 중립적인 정책 기조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히트맵을 통해 흐름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런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도 시장이 버텨준 데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관련주들이 나스닥 상승을 견인해준 덕분이었는데요. 젠슨왕 대표가 AI 거품론을 일축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요. 먼저 엔비디아 2.99% 거의 3% 가까이 상승하면서 상승세를 주도했고요. 브로드컴은 3.49%, AMD도 2.45% 오르면서 반도체 단위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테슬라 오늘 0.21% 올랐고요. 아마존, 애플, 메타 모두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구글의 경우 오늘 실적 발표 전에 기대감이 상승하는 모습에 이어서 호실적이 발표된 뒤 애프터마켓에서는 더 좋은 흐름 보인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주요 기술주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만 유일하게 0.1%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히트맵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다른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 오늘 기술주 위주로 시장이 힘을 받은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럼 오늘 기업별 주요 이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보면요. 오늘 엔비디아 전날 워싱턴에서 열린 개발자 행사에서 AI 칩 주문이 향후 몇 개 분기 동안 5천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할 것이다라는 젠슨왕 대표의 의견이 힘을 주는 영향으로 풀이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상 처음으로 시총 5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지난 7월에 4조 달러를 넘어선 뒤 약 4개월 만에 5조 달러를 돌파한 겁니다. 이 시총 5조 달러의 경우 세계 경제대국 3위에 이르는 독일의 GDP를 넘어서는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전날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것이 주가를 끌어올려줬습니다. 젠슨왕 CEO는 어제 우버, 팔란티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등 기술 기업들과의 협업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의 주력 AI 칩인 블랙웰 프로세서와 새로운 루빈 모델이 내년까지 전례 없는 매출 성장세를 이끌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오늘 주가 힘을 받은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구글입니다. 이 알파벳이 시장 컨센서스를 웃도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알파벳이 공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매출이 1,023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2.8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분기 매출이 월가의 평균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고요. 주당 순이익도 시장 예상치인 2.26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 부분은 AI 인프라에 대한 기업의 수요들이 급증하면서 구글 클라우드 매출이 15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돈 것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광고 사업 매출은 74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추정치를 훌쩍 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인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분기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한 2026년도 회계년도 1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은 777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4.1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AI 인프라 지출이 역대 최대 규모로 급증하면서 투자자의 우려는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분기 설비 투자 비용으로 349억 달러를 지출했는데요. 이는 전분기 240억 달러 대비해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지출 증가가 AI 열풍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급증하게 만들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오늘 아마존의 주가 상승했습니다. 오늘 아마존은 엔스로픽의 슈퍼컴퓨터인 프로젝트 레이니어를 완성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슈퍼컴퓨터는 AI 훈련 전용 칩인 트레이니엄2가 약 50만 개가 구동된다고 합니다. 아마존 웹서비스에서는 이거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AI 학습용 컴퓨터라고 소개했고요. 현재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이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자사 모델인 클로드를 개발 중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장 흐름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미국 증시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단단하게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내일은 어떤 흐름일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가 주목하는 빅 이벤트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죠. 네, 미중 정상이 6개월 만에 무역 갈등을 봉합하고 관세와 희토류, 대두 등 쟁점 사항을 정리하면서 연단위 정례 무역 협상에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는 1년짜리로 향후 재협상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증시에 어떤 영향이 펼쳐질지 계속해서 주목해야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유예빈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유예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세계 무대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방산 기업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소개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977년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처음에는 군용 엔진과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최근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 안보 환경이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죠.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각국이 방위력 강화에 나서면서 한국의 무기 체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변화를 기회로 삼았는데요. 엔진 기술을 기반으로 지상 무기와 항공, 우주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 결과 엔진 회사에서 종합 방산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됐는데요. 자, 그럼 하나의 대표 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K9 자주포입니다. 정확한 명중률과 빠른 기동성으로 평가받으며 폴란드, 호주, 루마니아 등 9개국 이상이 도입을 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전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포병 시스템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핵심 무기는 천무입니다. 한 번에 수십 발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데요. 사거리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면서 중동과 동유럽 사이에서도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주목받는 제품은 바로 레드백 장갑차입니다. 병사를 실은 채로 직접 전투가 가능한 움직이는 요새인데요. 호주군이 정식으로 도입했고요. 루마니아와 폴란드, 캐나다에서도 도입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 기술이 이제 세계 무기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이 모습이 꽤 놀라운데요. 하나는 이제 미국 진출도 꽤 적극적입니다. 미 육국이 노후한 자주포를 교체하기 위해 진행 중인 차세대 자주포 사업의 공식 후보로 하나가 선정됐는데요. 규모가 무려 1000대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만약 성사가 된다면 한화의 글로벌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육해공 우주를 모두 아우르는 기술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상에는 K9 자주포, 바다에는 잠수함과 함정을 만드는 하나오션, 하늘에는 항공 전자장비를 담당하는 하나 시스템, 그리고 우주에는 위성을 만드는 세트랙 I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실적 성장도 꽤 눈에 띕니다.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은 약 1조 7천억 원, 올해는 2배 이상 늘어난 3조 5천억 원이 예상되는데요. 계약 잔고만 해도 약 70조 원에 달해 2027년까지는 꽤 안정적인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총을 만들던 제조업체에서 이제는 첨단 기술로 평화를 지키는 기업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세계가 주목하는 기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전해주셨는데요. 근데 이렇게 사업 경영에만 매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다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바로 H라운지 사업이라고 해서 2020년부터 국군 수도병원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전국 군 병원의 휴식과 대기 공간을 개선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진행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앞으로도 이 기업을 좀 더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핫한 이슈들을 모아서 전달해드리는 모이슈 시간입니다. 네, 전승현 아나운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요즘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KBO 한국 시리즈 3차전에 대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전승현 아나운서. 네, 어제 대전의 밤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2연패로 벼랑 끝에 몰려있던 한화 이글스가 홈구장에서 반격의 불꽃을 터뜨렸는데요. 승부처는 약속의 8회 말,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역전의 주역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어제 경기의 생생한 흐름과 결정적 순간을 함께 되짚어보시죠. 네, 한화는 선발 투수 폰세가 6이닝 2실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흔들림 없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LG의 선발 손주영은 한국 시리즈 첫 선발 등판에도 5이닝 1실점으로 제 몫을 다했는데요. 2회 말 한화가 먼저 점수를 뽑아냈습니다. 최은성, 하주석의 안타 이후 최재훈이 좌익수 앞 안타를 때리며 선취점을 득점했습니다.
네, 그러나 LG도 곧바로 반격에 나섰고 4회 초에는 김현수가 솔로 홈런으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네, 결국 7회까지는 두 팀 모두 방패를 세워두고 상대의 힘을 막아내는 팽팽한 투수전이 이어졌습니다. 네, 6회 이후부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는데요. 한화 타선이 꾸준히 기회를 만들었지만 추가 득점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고 LG 마운드는 7회까지 리드를 지키며 안정감을 보여줬습니다. 네, 하지만 승부를 갈랐던 것은 8회 말이었습니다. 이때까지 한화는 1대3으로 뒤지고 있었고 분위기를 반전시켜야만 했는데요. 네, 곧이어 8회 말 한화가 진가를 보였습니다. 선두타자 김태현이 좌중간을 가르는 2루타로 추격의 불씨를 당겼고 손아섭의 우전 안타로 무사 1-3루 기회까지 잡았습니다. 네, 이어 문현빈이 좌중간 적시타를 때려 2대3으로 따라잡았고 최은성이 볼넷으로 2-4만루를 만들었는데요. 네, 대타 황영묵이 밀어내기 볼넷으로 동점을 만들고 심우준이 좌익수 왼쪽으로 떨어지는 2루타로 2명을 불러들여 5대3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네, 이어 최재훈이 우전 적시타로 사실상 승부에 세기를 박으며 7대3으로 달아났습니다. 네, 8회 말 극적인 역전극을 마무리한 김서현은 9회를 안정적으로 막으며 9원승을 챙겼습니다. 네, 그동안 마음고생을 감안한 듯 더그아웃에서 눈물을 쏟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관중석 한화 팬들은 김서현의 이름을 연호하며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네, 선수와 팬이 함께 만든 순간이자 홈에서 이룬 값진 승리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 최종 스코어는 한화 7, LG 3으로 이번 승리로 한화는 2연패 뒤 첫 승을 따내며 시리즈 전적을 1승 2패로 만들었습니다. 반면 LG는 선발과 중반까지 흐름을 잘 유지했지만 8회 불펜 붕괴로 인해 흐름을 내버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이번 경기 승리로 한화는 시리즈를 한층 끌어올렸는데요. 2연패 뒤 첫 승을 따내면서 남은 경기에서 자신감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반면 LG는 8회 불펜 붕괴로 아쉬움을 남겼고 남은 경기에서 불펜 운영과 결정적 순간 대응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남은 시리즈 일정도 물론 눈여겨봐야겠는데요. 4차전은 오늘 LG 홈에서, 5차전은 다시 한화 홈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끝나지 않은 경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어제 대전에서 펼쳐진 약속의 8회 말 불꽃 같은 역전의 하나에 저력을 보여준 순간이었고 LG에게는 다시 돌아볼 숙제를 남겨본 순간이었죠. 오늘 4차전이 막을 내린 지금 과연 시리즈는 2대2로 균형을 맞췄을지 아니면 LG가 한 점 더 달아났을지 정말 궁금해지는 순간인데요. 남은 시리즈 속 또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팬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이씨였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죠. 정말 드라마 같은 8회 말의 역전극. 네, 전승현 아나운서가 전해준 모이슈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국내 주요 소식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정소희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정소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뉴스는요. 트럼프 한국 핵 추진 잠수함 필요성 공감, 원자력 협정 개정 급물살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한국과 미국이 경주 정상회담에서 한국 해군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료 공급이 허용되면 한국 기술로 재래식 무기 탑재형을 건조하겠다고 이야기했고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문제의 실질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 의사를 밝혔고 후속 협의를 제안하면서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이 대통령실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해역 전반의 잠수함 활동에 대응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고요. 국가안보실은 북핵과 북한의 잠수함 전력 증강 등 환경 변화에 비춰 한국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또 기존 협의에서도 일정한 방향성에 대한 양해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이 억지력의 핵심 축인 만큼 한국의 수건 사업이 동맹 틀 안에서 제도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보겠습니다. 관세 타결에 한국 조선주 날았다. 해외 IB, 코스피 아직도 저평가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 글로벌 IP JP 모건이 코스피 전망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기본 시나리오로 12개월 내 5천을 제시했고요. 장세 국면에서는 6천 가능성까지 언급했는데요. 올해 급등에도 한국 증시는 여전히 글로벌 아시아 대비해서 낮은 밸류에이션과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가 근거였습니다. 이 단기 조정은 매수 기회로 보라고 조언했고요. 업종으로는 메모리 반도체와 지주금융, 조선방산, 원전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이 장에서는 관세 협상 타결이 촉매가 됐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세 15% 인하와 한미 조선 협력 강화 소식에 애프터마켓에서 관련주들이 급등했는데요. 현대차를 비롯해 기아도 상승 마감을 했고요. 한화오션, 삼성중공업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관세 불확실성 해소로 외국인 자금 유입 여지도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보겠습니다. 현대건설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 고도화 설비서 가솔린 첫 생산. 현대건설이 이라크 남부 바스라 정유공장 고도화 설비의 주요 공정을 마치고 시범 운전에 돌입합니다. 25일 현장 행사에서는 알수다니 총리와 하얀 압둘가니 석유부 장관, 주 이라크 한국 대사 등이 참석해 첫 휘발유 생산을 확인했는데요. 현대건설은 일본 JGC와 함께 설계, 조달, 시공, 시운전까지 맡은 일괄 턴키로 잔사유를 하루 2만 4천 배럴 규모 휘발유로 전환하는 설비를 구축했습니다. 내년 초 본 가동이 된다면 이라크의 휘발유 수입 의존 완화와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고요. 또한 현대건설은 약 60개월 무제해로 공사를 수행한 데 이어 초대형 해수 처리 시설도 수주했습니다. 1987년에 첫 진출한 이후 누적 40여 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재건 친환경 플랜트 분야 참여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마지막 뉴스도 함께 보겠습니다. 북한 도발에도 트럼프 머지않아 김정은 만날 것.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내내 미북 정상회동은 끝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별도 답신 없이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북한은 서해상 함대지 전략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로 맞대응을 했는데요. 이 타이밍을 방한일에 맞춰 공개하면서 대미 메시지를 분명히 했지만 유엔 제재를 직접 자극하지 않는 순항 미사일로 수위를 조절한 점이 향후 협상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한미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다시 맞췄고요.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북한과 만나겠다라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의 물꼬를 트면 한국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호응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었던 주요 소식들 전달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경제와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미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에 이르면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긴 했지만 시장의 무게가 대부분 자동차와 조선주에 쏠렸습니다. 장 후반으로 가면서는 대부분의 상승폭을 반납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보다 더 자세한 내용 전승현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전승현 아나운서 전달해 주시죠. 10월 30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네, 코스피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6% 가까이 상승하며 4,086선의 거래에 마쳤습니다. 네, 코스닥도 11% 가까이 떨어지며 890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매수 흐름을 주도한 건 개인이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9천억 넘게 팔았지만 개인이 9천억 넘게 매도 물량을 주워 담으며 상승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971억 원, 358억 원 팔았습니다. 개인은 1,900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다음은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 상위 1위부터 5위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보합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4% 가까이 상승하며 10만 4,100원의 거래에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도 2% 가까이 큰 상승폭 보여주며 56만 8천 원대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 살펴보시죠. 자동차주 현대차와 기아는 관세 15% 확정 뉴스로 현대 3% 가까이 상승해 26만 5천 원, 기아는 11만 6,200원의 거래에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흐름입니다. 알테오젠 1% 넘게 오른 47만 2천 원의 거래에 마쳤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 소폭 상승했는데요. 다음은 6위부터 10위 살펴보시죠. 파마리서치 오늘 6% 가까이 오르면서 54만 4천 원의 거래에 마쳤습니다. 삼천당 제약과 리가캠 바이오 역시 소폭 상승하며 21만 1천 원, 14만 1,500원의 거래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과 코스피 양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목해봐야 할 특징주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정소희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정소희 아나운서,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종목 역시나 삼성전자입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삼성전자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우선 한미협상 타결 소식에 투심이 개선된 모습이 가장 주요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3분기 호실적까지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선 실적부터 확인해 보면요. 오늘 삼성전자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잠정 매출액이 86조 617억 원, 영업이익은 12조 1,661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잠정 매출액은 8.8%, 영업이익은 32.48% 증가한 규모인데요. 분기 최대 실적입니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1.04% 증가한 12조 2,257억 원으로 5분기 만에 10조 클럽에 복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30일이 경주에서 연설을 앞둔 엔비디아 젠슨왕 대표가 한국 국민을 기쁘게 할 발표를 예고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체와의 협력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측은 HBM3는 전고 계획을 대상으로 양산 판매 중이고 HBM4도 샘플을 요청한 모든 이 고객사에게 샘플을 출하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실상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대상 HBM3 12단 납품을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삼성전자 굉장히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함께 차트 보시면요. 이 한 달간 굉장히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거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우 무려 4.3%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10만 전자 들어섰습니다. 이 한 달 전에는 82,400원 최저치를 찍은 것에 비해서 오늘 10만 5,800원까지 크게 오르는 모습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 3%대 상승세를 보이며 10만 전자 확정 짓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제가 준비한 특징주 현대차입니다.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한미 자동차 관세 협상에 대해서 극적으로 타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인하가 전격적으로 합의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완성차와 부품업계, 특히 현대차 그룹의 수출 경쟁력에 훈풍이 불면서 오늘 강세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25%에 달하는 대미 자동차 부품 관세율이 이르면 11월부터 15%로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본의 도요타와 독일의 폭스바겐 등 글로벌 경쟁사 대비 불리했던 비용 구조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IBK 투자증권은 이번 관세 인하로 현대차는 약 2조 1천억 원, 기아는 1조 6천억 원 수준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면 영업이익은 각각 16%, 13% 상향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당 부담 비용이
기존 8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 미국 내 시장 점유율입니다. 현재 현대차 그룹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1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번 관세 인하를 계기로 경쟁사인 닛산과 포드, 혼다 등 일부 브랜드가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또한 결국 현대자동차 그룹이 점유율을 더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미 간 관세 인하 합의가 현대차 그룹의 수익성 개선은 물론 내년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시장의 시선이 현대차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정소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굉장히 주목받았던 종목들, 또 이 잠수함 관련된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핵 추진 잠수함을 승인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오늘 해군 함정주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인 종목, 바로 한화오션입니다. 오늘 한화오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서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의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을 바로 여기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면서 이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한화오션의 필리 조선소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한화오션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반기는 모습이었고요. 한화오션은 입장문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간 핵심적이고 중요한 결단을 내린 것을 지지한다면서 양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하기 위해서는 원자로 연료봉 공급을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을 손봐야 하는데요. 이 부분 또한 긍정적인 신호를 지금 발표했고요. 또한 미국의 기술 지원이나 연료 공급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정동희 KB증권 연구원은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 개발 및 건조 비용이 척당 수조 원에 이른다면서 이 해군 함정은 통상 작전, 훈련, 정비라는 순환 배치 개념에 따라 3,000척 이상이 3척 이상이 건조되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하면 한화오션이나 H현대중공업 같은 특수선 건조사 및 협력 업체들의 사업 기회가 확대된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한화오션 좋은 흐름 보였고요. 오늘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파란봉이 떠서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늘 상승 인정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시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시가 무려 전장 대비 7.15%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고가로는 8.93%까지 오르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아주 살짝 밀리는 모습 보여주면서 7%대에서 마감했습니다. 이 최저치가 99,500원 10월 14일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입니다. 약간 주춤한 날도 있었지만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은 7%대 상승하면서 14만 1,0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화오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제가 준비한 특징주, 바로 한국 화장품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다시 방문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증시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부터 K-뷰티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특히 한국 화장품은 오전 한때 26% 넘게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토니모리, 코리아나 등 주요 화장품 종목들도 5%에서 15% 이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재개와 더불어 보따리상의 거래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이 맞물리면서 중국 소비 회복 기대감이 국내 화장품 업종 전반으로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롯데 면세점의 최근 보따리상 매출 비중은 전체의 10%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중국 단체 관광객 수도 지난 1월 36만 명에서 8월에는 60만 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관광과 면세, 화장품 업계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안이 단순한 외교 이벤트를 넘어서 한한령 해제 또는 완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마이스 단체 관광이 다시 활발해지고 정부 간 교류가 재개될 경우 K뷰티 산업 전반의 수출 회복세로 이어질 전망이라는 분석입니다.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화장품주가 다시 한번 리오프닝 수혜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K뷰티 업종으로 빠르게 쏠리고 있는데요. 이 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인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유예빈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유예빈 아나운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인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요. 국내 OTT 업계의 최초 여성 CEO죠. 티빙의 최주희 대표입니다. 최주희 대표는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통계학과, 경제학을 공부했는데요. 어릴 때부터 수학을 좋아해서 가방에는 A4 용지 한 뭉치씩을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만큼 문제를 푸는 과정 자체가 즐거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후 그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입사해 수많은 기업의 위기 상황을 직접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기업 문제 해결사였는데요. 그가 BCG 입사 면접에서 받았던 질문은 꽤 유명합니다. 회사 앞 북엇국집에서 연매출을 추정해봐라. 수학 천재에게도 사실 쉽지 않은 질문이었는데요. 최 대표는 답을 외우는 대신에 면접관에게 끊임없이 물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몇 그릇쯤 팔릴까요? 회전율은 어떤가요? 이런 호기심 덕분에 그녀는 데이터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녀는 이후 월드 디즈니 코리아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동경하던 꿈의 회사였지만 막상 현실은 달랐다고 하는데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본사 승인을 받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완벽한 계획보다는 더 중요한 건 실행의 용기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이후 그는 W 컨셉, 트렌비 같은 스타트업에서 실행 중심의 리더십을 키우게 됩니다. 매일 새로운 문제가 생겼지만 그만큼 성장 속도는 빨랐다고 그 당시를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2023년 최주희 대표는 티빙의 CEO로 선임됩니다. 국내 OTT 업계 최초의 여성 CEO였는데요. 그녀는 취임 직후 티빙은 영상 서비스가 아니라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선언했습니다. OTT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그녀는 3가지 방향을 내세웠는데요. 광고형 요금제 도입, 그리고 AI 추천 시스템 강화, 글로벌 콘텐츠 제휴 확대. 이 3가지 전략은 빠르게 결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광고형 요금제는 Z세대 이용자 유입을 늘리면서 신규 가입자 증가율을 무려 15% 이상 끌어올렸고요. AI 기반 추천 시스템 도입 이후 시청 지속 시간이 평균 2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또 탑건, 옐로우스톤 같은 해외 IP가 티빙을 통해 서비스되면서 글로벌 경쟁력까지 챙기게 됐습니다. 물론 중간에 위기도 있었습니다. 2024년 KBO 리그 중계 첫날 일부 경기에서 음성이 나오지 않거나 중계 화면이 끊기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었는데요. 팬들은 유료 서비스인데도 품질이 너무 불안하다라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최 대표는 새벽까지 내부 회의를 이어가면서 시스템을 전면 점검했습니다. 그녀는 중계 시스템을 새로 설계하고 실시간 오류 감지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 결과 2주 만에 재발률이 80% 이상 줄었고요. 티빙은 빠른 대처가 오히려 신뢰를 높였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OTT 시장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확신하는데요. 어떤 문제든 결국 풀린다. 오늘의 인물, 문제를 만나면 끝까지 푸는 리더 최주희 대표였습니다. 네, 최주희 대표에 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도 OTT 서비스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중에서도 티빙 즐겨 찾는 OTT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라이브 컨텐츠를 전면 개편한다고 합니다. 이제 최주희 대표가 어떠한 해답을 보여줄지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복잡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정소희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정소희 아나운서, 네, 전달해 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리포트는요. 유진투자증권의 챗 GPT for 카카오 정리 리포트입니다. 이 카카오톡 안에 챗 GPT가 들어오고 또 여기에 카카오만의 카카오 툴스가 결합되면서 접근성과 활용성이 한 번에 올라갈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이 출시 시점은 10월 28일, 모델은 GPT-5가 탑재됐습니다. 이번 서비스가 기존 이용자를 갈아타게 만든다기보다는 카카오톡의 높은 트래픽을 발판으로 신규 유입을 얼마나 넓히느냐가 관건이겠는데요. 지금부터 핵심 내용만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이 달라졌냐면요. 카카오톡 채팅 탭 상단에서 바로 진입해서 별도의 앱 전환 없이 챗 GPT를 쓸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인터페이스는 기존과 거의 동일한데 카카오 맵, 예약, 선물하기, 멜론 같은 카카오 서비스가 카카오 툴스로 붙습니다. 즉 답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카카오 생태계 액션으로 이어지는 구조라 이 국내 사용자 입장에선 진입 장벽이 확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함께 보시면요. 작년 하반기부터 협업이 구체화가 됐고요. 올해 2월에 전략적인 제휴를 발표했고 9월에는 이프 카카오 25에서 실제 탑재 화면과 계획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정식으로 서비스가 출시됐고요. 카카오 쪽 전략은 모델을 직접 다 만드는 것보다는 서비스별로 최적 모델을 오케스트레이션해서 붙이는 방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출시가 그 첫 실전 적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장점도 살펴봐야겠죠. 이번 프로세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기존 챗 GPT 계정 그대로 로그인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또 유료 구독 상태도 동일하게 인식이 됩니다. 다만 PC와 웹과의 연동이 아직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카카오톡에서 하던 대화를 웹에서 계속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고요. 카카오 툴스가 섞인 응답은 웹에서 그대로 볼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이 반대로 챗GPT의 일부 부가 기능은 카카오톡에 아직 안 들어와 있고 카카오톡만의 카카오 툴스는 오리지널 웹에선 쓸 수 없는 구성이라는 점도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핵심은 모델은 똑같다라는 점인데요. GPT-5로 답변 품질과 이미지 변환 같은 주요 기능이 기존 유료판과 사실상 동일하게 작동할 예정이고요. 차이는 카카오 툴스가 열어주는 현장성입니다. 이 장소 찾기, 일정 잡기, 선물하기처럼 카카오 생태계로 바로 이어지는 액션을 한 화면에서 처리한다는 게 같은 답변을 더 빨리 일로 연결해주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요금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플러스는 29,000원, 프로는 29만 원, 연말까지는 3개월 결제 시에 한 달 페이백 이벤트가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회계 인식은 카카오가 구독료를 매출로 잡고 오픈 AI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높다는 해석입니다. 이 광고 직접 수익은 크지 않겠지만 카카오톡 트래픽 증봉과 간접 효과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용자 관점에서의 인아웃도 한번 살펴봅시다. 네, 기존 유료 이용자가 굳이 카카오로 이탈할 유인은 아직 크지는 않습니다. 부가 기능의 일부 격차와 PC와 웹 연동의 미완성 때문인데요. 이 대신에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도달력을 통해서 처음 쓰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데에는 분명 강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서비스는 신규 가입자와 구독 전환을 천천히 끌어올리는 쪽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국내외 메신저, 포털들도 생성형 기능을 덧붙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카카오 같은 경우 대화에서 액션까지 한 화면에서 이어지는 카카오 툴스가 강점이고요. 지도, 예약, 송금, 선물, 쇼핑처럼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이 많을수록 이 응답이 바로 실행으로 연결된다는 점이 편의성을 굉장히 높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관건은 툴의 깊이와 개방성입니다. 이 특정 파트너만 붙이는 폐쇄형이 아니라 외부 사업자도 쉽게 붙을 수 있는 구조로 넓힐수록 체류와 결제 전환이 다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톡방에서 우리 내일 강남에서 7시에 회식 장소 추천해줘 이렇게 물으면
답변과 동시에 지도와 예약 버튼이 열리고 확정하면 단체방 공지와 캘린더 잡기가 한 번에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 참석자 취향에 맞춰서 선물하기, 송금까지 바로 붙일 수 있고요. 또 끝나고 나면 영수증 정리와 일정 회고 노트까지 정리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즉 같은 답변이라도 더 적은 터치로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느냐, 이 부분이 품질 체감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지점이 카카오 생태계 내에서 가장 큰 차별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앞으로의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연동성 부분이 더 매끈해져야 되겠는데요. 카카오톡과 웹의 대화 동기화, 또 카카오툴스 결과물의 웹 가시성, 또 그리고 챗GPT의 고급 기능을 카카오 환경에서 어디까지 확장시켜 줄지, 이 세 가지가 품질 체감의 직접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BM 측면에선 이모티콘, 클라우드 같은 기존 구독과의 묶음 상품, 혹은 토간 결제 UX와의 결합이 다음 단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리포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챗GPT로의 진입이 가장 쉬워졌고 품질은 기존과 동일하다는 점이고요. 둘째는 차별점은 카카오 툴스가 만들어내는 액션의 연결성인데 이 부분의 실용성이 커질수록 체류와 결제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유료자 이탈보다는 신규 유입과 구독 전환의 우상향을 기대하고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투자 리포트 여기까지입니다. 네, 카카오톡은 국민 메신저로 유명하죠. 하지만 그 타이틀이 무색하게 체류 시간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조치로 카카오톡의 체류 시간은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포트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아나운서분들과 함께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자 한 줄 평 시간입니다. 먼저 정소희 아나운서,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장 코스피는 좋았지만 코스닥 좀 더 힘내보자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굉장히 좋았는데 코스닥은 다소 아쉬운 흐름인 점이 우리 투자자분들의 약간의 마음에 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조금 더 힘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소희 아나운서가 한 줄 평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유예빈 아나운서, 네,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희비가 엇갈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불확실성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였지만 또 국내는 한미협 상 타결 등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변화를 지켜봐야겠다는 한 줄 평 해주셨습니다. 저의 한 줄 평은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입니다. 네, 오늘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한 코스피였지만 대부분 상승분을 반납한 모습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앞으로 갈 길은 머니까요. 잠시 쉬어가는 코스피, 우리 시장 응원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관한 도움되는 인사이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